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슈 언론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가 대중적으로 먹히기 시작한 것이 바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네. 영화 아수라와 이재명 대통령을 교차 편집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조폭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방송을 했던 거예요. 네. 이때부터 이제 악마화가 대중적으로 먹히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퍼뜨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장영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대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확정지었죠. 네, 확정이 돼버렸어.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폭 연루설은 그러니까 거짓으로 대법에 의해 확정 판결을 받은 겁니다. 네. 이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사실을 바로잡는 추후 보도를 게재할 것을 요청을 했고요.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관련 내용 글을 올렸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합니다.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습니다.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그알로 전보되어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 후 이 그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 PD는 여전히 나를 조폭 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이 방송 후 후속 프로그램을 만든다며 전 국민 상대로 몇 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티끌만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 보도를 안 했을 리 없겠죠.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네. 관련 SNS 글이 올라오고 온라인상에서 저에게도 사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사과를 제가 좀 드리고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것이 경우인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좀 사과를 드리는 시간을 좀 짧게나마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네. 저는 거기 이제 출연자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2018년 8월 12일 저널리즘 토크쇼 제2 풀버전 지금도 여러분께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에 그날 방영된 방송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판하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이 알고 싶다만 비판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방송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오늘의 비판으로 인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의 신뢰도도 높았고 그리고 공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분명히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그 발언을 하는 와중에 제가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었음을 지금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그 악마와의 동조했던 것은 결코 아니고요. 다시 여러분께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네. 영상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요. 풀 버전이 남아 있습니다. 1시간 내내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된 비판의 내용을 담았던 것이고 마지막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응원했던 저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도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혔죠. 네,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SBS가 2024년에 제정해 시행 중인 SBS 저널리즘 준칙을 준수하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 SBS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오히려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노조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시했는데요.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SNS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 대통령은 언론 자유에 재갈 물리는 발언을 중단하라.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네. 네. 뭐 여기 언론학자분도 계시고 또 방송 진행하셨던 분도 계시고 다들 언론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관련해서 자유롭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이야기를 시키세요. 전문가도 아닌데. 이 SBS 노조가 언론 노조 SBS 본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른바 이제 민주노총 산하기관인데 제가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때 느꼈던 점인데 MBC 노조를 제외하고는 뭔가 좀 이제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자주 들어요. 근데 물론 MBC 노조는 한때는 보면은 이재명 정부도 비판하기도 하고 민주당 정부도 비판합니다만은 아, 참 노조답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도 받는데 지금 YTN도 그 윤석열 정부 때 일을 겪으면서 노조가 했던 이 태도라든가 조금씩 뭔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고요. SBS 그 당시 저도 이제 출연을 할 때인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주영진 앵커가 MBC에서 바이든 날리면 발언했던 걸 가지고 주영진 앵커가 잘렸어요. 주영진 앵커는 스스로 사석에서 자기 그 약간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날리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MBC에 강한 압박은 정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강하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보도했어. 우리도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취지였어요. 예, 그런 SBS는 식으로. 왜 예. 우리도 했는데 똑같이 MBC만 찍어서 그렇죠. 그 MBC는 왜 탄압하냐. MBC만 그렇게 공격하느냐. 네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SBS 노조가 뭘 했는지 좀 묻고 싶어요.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윤석열 정부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동료 언론사인 MBC하고 같이 싸워줬는지 이런 거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자꾸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민주화의 시대 그다음에 노동운동의 시대가 어느 정도 좀 퇴조하면서 개별 노조가 특히 이제 언론사 노조들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이 좀 아쉬움이 있다.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네. 자, 저널리즘 비평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SBS 노조 성명을 딱 놓고 이 성명이 참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했잖아요. 네. 네, 언론은 이렇게 길들이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다면 실제로 언론을 길들이고 싶다면 그냥 그 길들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냥 공개적으로 과욕이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아가면서까지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의견 표명을 한 건데 네. 이 정도로 언론 길들이기라고 이렇게 규탄을 한다? 이거는 좀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SBS 노조 성명을 보면서 진짜로 이상했던 거는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어떻게 넘어가냐면 검증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폭이 연루가 돼가지고 마치 어떤 특혜를 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러면 그 보도는 어떤 점에서 정당했다라고 이 성명서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딴 얘기를 합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예. 그동안 얼마나 뭐 이런저런 노력을 잘 했고 공익적인 보도를 했는지를 강조하고요. 네. 그래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이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렇게
조폭 연루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SBS 사측과 그것이 알고 싶다 입장문이 먼저 나왔잖아요. 네. 사과한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SBS 노조 성명을 전문을 어디에 둬요? 저는 여기에 반발을 하려면 SBS 노조에서 사측이 뭐 이를테면 제작진과 혹은 노조와 상의도 없이 이런 사과문을 섭부르게 빨리 발표했다. 그래서 경영진과 사측을 비판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성명 어디에도 네. 사측과 그 전에 발표된 입장문을 비판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 길들이기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순수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특정하게 이 사안 자체를 SBS에 대한 어떤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길들이기라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짜려고 나온 입장문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이 언론 길들이기를 사실은 SBS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 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불이익을 받은 게 거의 없어요. 자, 언론 길들이기를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언론 길들이기는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탑다운 방식이에요. 거버넌스를 흔드는 겁니다. TBS 돈 안 주고 이사회 다 박살냈죠. YTN 아예 사주를 교체해버렸죠. MBC 같은 경우도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회와 사장까지 탑다운으로 쫙 날리려고 했어요. 네. 이런 게 언론 길들이기입니다. 이게 근데 MBC, YT에서는 성공하고 TBS에도 사실상 성공했죠. 네. MBC에서 실패했어요. 권태선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박문진 이사들을 다 날리려고 했다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등등등 이런 분들이 너무 거칠게 해서 법원에서 전부 다 가처분을 인용해서 다 제자리를 복귀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뭘 했느냐. 표적 징계를 시작했습니다. 그 표적 징계의 대표적 희생자가 뉴스아이킥이었습니다. 뉴스아이킥에 대해서 관계자 징계 등 중징계를 수십 건을 날렸고 지금 2심까지 가면서 한 15건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다 이겼어요. 맞아요. 다. 이렇게 해서 MBC도 부담을 느꼈고 저 제작하고 있는 그 제작진들, PD들부터 시작해서 작가들도 엄청난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자의반 타의반 먼저 자리를 떴던 거라고요. 그 덕분에 사실 그 그 덕분에 프로그램이 제가 국회의원이 되긴 더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뉴스아이킥은 맞아요. 더 잘 됐어. 네, 그리고 그 뉴스아이킥도 덕분에. 지금 뭐더 윤석열 잘 되고 덕분이네. 했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과 원하는 이동관 그러니까 덕에 권력이 뭘 하려고 했을 때 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네, 그렇죠. 반대로 돼 반대로. 그러니까 언론 더잘 됐어. 길들이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예 YTN 같이 그냥 유진해도 넘겨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언론 길들이기예요. 대통령이 SNS 글 쓴 걸 가지고 언론 길들이기다라고 얘기하는 거 엄청난 과장이고요. 까놓고 얘기해서 SBS는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시사 프로그램 관련해서 징계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는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SBS 노조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정말 단 1의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면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단 1의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지가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비겁한 성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MBC 기자들이 대통령 전용기에서 못 탔잖아요. 맞습니다. 민항기 타고 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경향하고 한겨레 기자들은 같이 동조한다는 차원에서 민항기 타고 갔습니다. 맞아요. 그 SBS 기자들은 뭐 했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민항기 타고 잘 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SBS는 윤석열이 내란 일으켰을 때 단전 단수 언론사 대상이 안 됐을까요? 대상은 아니었죠. 네. 그거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은 그 방송사별로 법조팀, 뭐 사회팀, 정치팀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사실 SBS 법조팀은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곳 중에 하나예요.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오늘 사실 그 권양숙 여사가 검찰개혁 끝나고 갔던 이 정청래 대표나 이런 분 붙들고 울었어요. 왜 우셨느냐? SBS가 논두렁식의 단독 보도 네. 최초 했던 데가 SBS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소위 그 조국 사태라고 했던 이때도
압수수색도 안 끝났는데 압수수색에서 위조된 직인이 나왔다. 정경심 교수. 이것도 SBS 단독 기사였어요. 미래를 보고 기사를 쓰시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나요? 저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런 SNS를 쓰면 기자들도 현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하려면 언론 길들이기라는 말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 길들이기를 어떻게 했는데 SBS는 어떻게 물론 징계 받은 것도 몇 개 있긴 합니다만은 왜 피해 갔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 말씀드린 논두렁식의 직인 위조, 미래를 내다본 보도 이런 보도에 대해서 SBS는 어떤 태도를 보였냐. 네. 지금도 그 기사들 그냥 올라가면 그 기사 검색해서 그 기사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조작 조사와 함께 언론의 왜곡 보도도 함께 조사하고 알려야 합니다.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과 요구하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개혁, 검찰 사법 개혁에 이어서 언론 개혁에 방점을 찍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전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많아서 아쉽습니다만 이게 정리가 되면 반드시 언론 개혁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의제입니다. 지금 SBS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과욕인 걸 알지만 그래도 좀 사과는 듣고 싶다라고 하니까 SBS가 놀래서 사과했죠. SBS 원래 그래요. SBS는 원래 그래요. 그 건설을 받은 사람이 방송국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만 항상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누가 그 글을 올렸더라? 지난번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하는데 SBS 쏙 빠지지 않았느냐? 누가 그 얘기했죠? 어떤 변호사 몰라요? 김경호 변호사 그랬던가? 뭐 아무튼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게 SBS예요. 그런데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의혹을 보도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그 방송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리얼한 연기 김상중 씨의 그 영화배우 아니에요? 탤런트가 나와서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완전히 그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놀래서 사과했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SBS 노조가 사과 요구 압박으로 언론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 이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이게 언론을 압박한 겁니까? SBS가 SBS 노조가 언론의 고유한 기능인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당시에 보도가 나왔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이 보도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제가 대응했고 그때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뭘 감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니까 정말 정치적 탄압이나 경찰과 검찰에 탄압을 당해도 되는 사람이다. 그런 서사를 만든 일종의 정치 공작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사실은 아무런 개연성도 없는 그러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와 파타야 살인 사건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거의 서사 연출로 뒤집어 씌운 상징 조작 사건이다. 저는 이게 어떻게 무슨 언론의 감시라고 할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언론의 감시가 아니라 이것은 정치 공작의 일종이었다. 그래서 사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왜 그 당시에 민영 방송인 SBS가 이런 정치 공작에 끼어들었나. 일례로요. 그 방송 프로그램이 나온 이후에 정말 수천 건의 항의 전화가 왔고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당시 전국 시청률이 한 10.1% 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 10%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온 전후로 분당 경찰서에 60명의
경찰이 파견되고 그리고 그중에서 변호사 출신 경찰관도 5명이 포함됐답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샅샅이 정말 사찰하듯이 수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정말 난도질했다. 그럼 이 전반적인 사항이 SBS 보도뿐 아니라 경찰의 무도한 수사까지 정치 공작이 된 게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걸 밝혀야죠.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사과로 퉁치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때가 2018년 7월, 8월 이재명 도지사가요. 당선된 지 한 달 좀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라도 진상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처럼 뭔가 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돼서 진상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정화님, SBS 노조들 윤건이 있을 때 무슨 말 한마디라도 했냐? 창피한 언론들, 그 알 진행자도 마찬가지요. 잼재민님, SBS 문 닫아라. PD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제보한 사람 말만 믿고 어떻게 방송을 하나. 모든 일에는 과정과 책임이 따른다. SBS 노조는요, 제가 보기에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언론 윤리상으로도. 제가 굳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제작 태도나 편집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프로그램을 보면 딱 어떤 의혹을 하나 하면은 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상정해놓고 모든 제보를 거기에다 꽤 맞추는 식의 제작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의혹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주장도 듣고 저런 주장도 들어야 되는데 딱 하나를 정해놓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갔으면 이제 사과했잖아요. 그러면 SBS 노조는 어디를 비판해야 됩니까? 경영진을 비판해야죠. 그런 식으로 권력에 빌붙어서 입만 맞추는 방송을 한 제작 책임자는 사과하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딱 노조라는 데가 경영자한테 붙어가지고 정부가 우리 언론 독립을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알 같은 경우에는 뭐 탐사 보도란 매체고 그런 프로그램 특성이 있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팩트가 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막 몰아가듯이 분위기 막 음산하게 해서 핀 조명 딱 해서 진짜 뭐 있는 것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반론은 해줘야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반론했습니다라는 걸 같이 보도해 주는 게 언론 균형에 맞는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노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과 청와대 한마디 한마디에 언론 자유는 위축되고 독립성은 위협받는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정의로운 언론이라 치켜세우다가 불리한 의혹엔 조작방송이라 매도하는 정치인들의 이중잣대를 이재명 대통령 역시 숱하게 비판해오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성명서를 냈는데요. 그럼 제가 한 개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SBS 노조분들 바이든 날리면 때 그리고 MBC 기자 비행기 안 태웠을 때 한마디 나왔나요? 그때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습니까? 언론의 한마디 위축된다, 위협받는다, 유리할 때 이런 얘기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심지어 그 당시 MBC 기자 태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잘 써주는 기자 따로 불러서 얘기했어요. 당시 어디죠? 뭐 제가 매체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는 왜 뭐라고 안 했습니까? 이거야말로 그 당시 그때 그 사건이야말로 굉장히 언론의 자유를 위축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도어 스태핑 그만뒀을 때 한마디 했나요? 성명서 나왔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 만만합니까? 윤석열 때는 성명 한마디 안 나왔다가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이 성명 나오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만만하고 윤석열은 무서웠나 보죠? 제 SBS 노조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뉴스타파가 했던 것이 검증이고 그리고 뉴스타파 기자들의 집까지 찾아가서 압수수색하고 뉴스타파 본사를 압수수색한 게 이틀막이죠. 그게 잘못된 거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일방적인 서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보통 우리는 공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걸 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또 구체적으로 조금 책임자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아니라 그 당시에 했던 PD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을 PD 혼자서 결정했을 거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책임자들과 경영진에 대해서도 사과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사과만 했는데도 사실 불충분하잖아요. 사과만으로도. 그 사과에도 이렇게 나오는 노조의 태도 때문에 그러니까 SBS가 남부지검 목동출상소라는 비판을 받는 거라고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검찰 특수부를 말할 때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휘두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편향이 나오고 표적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제작 프로도 그러면 이제 탐사와 제작을 분리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탐사하고 자기들이 제작을 하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다 끼워 맞춰갖고 이런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에 재직할 때도 검사들의 특수부의 이런 문제점을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욕을 엄청나게 먹었지만 내부에서. 왜 SBS에는 이런 식의 그 몰아가기식 프로그램 제작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가 한 명이 없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법원이나 검찰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판결이나 기소가 잘못된 걸로 드러났을 때 무죄가 나와도 뭐 잘못된 걸로 드러나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법원 검찰이 라고 언론들이 맨날 비판해요. 자기들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사과는 해야죠 최소한. 그리고 추후 보도 이게 이렇게 드러났습니다라고 알려줘야죠. 그거 요구했다고 이틀 막 뭐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거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그아를 제작했던 이큰별 PD. PD 이름이 이큰별이에요? 이큰별입니다. 큰별. 예, 이큰별 PD가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아를 제작했을 때 외부로부터 외압이 없었는지, 경영진으로부터 혹시 이거 한번 살펴볼래? 이런 제안이 없었는지 저는 이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영진들도 본인들이 조직적으로 외압을 형성해서 이 편이 제작될 수 있도록 뭔가 힘을 썼는지에 대해서 사과만 할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밝혀줘야죠. 2편까지 나갔어요? 아니, 한 편만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혀 개연성이 없고 팩트가 아닌 사실을 이렇게까지 그알이요, SBS의 굉장히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뉴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뉴스부터 나오고 나서 그알이 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SBS 제작진, 경영진, 이큰별 PD는 그때 어떤 경위로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성남시장 편이 제작되고 편성됐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vs 고래님 입큰별 아니 입큰이 아니고 이큰별이래요. 아까 제가 김경호 변호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전우용 그 교수님 역사학자 그분이 이제 그런 글을 올렸어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허위 조작 보도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 독립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는 거나 기자가 사건을 조작하여 보도하는 거나 본질상 같은 악행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마 기자들이 만든 프로가 아니고 PD들이 만들 건데 이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서 그렇게 글을 썼지요.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한 번 더 띄워봐 주세요. 권리와 의무를 얘기했습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가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 SBS 노조가 저렇게 반응을 보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노조가 배가 부르면 저렇게 됩니다. 노조가 이런 상황에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 시기에 이렇게 했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건요, 자본과 권력이 결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노조는 본질을 봐야죠. 그러면서 왜 이런 식의 의혹 제기, 무분별한 의혹 제기, 어떤 한 사람 죽이기에 몰빵하고 이렇게 했는가를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노조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지금 방향을 전혀 잘못 잡고 왜 사과를 요구하냐고.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아니면 책임을 지든지. 그럼 무슨 절대적인 뭐 면책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오류성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왜곡 보도할 자유, 반성 안 할 자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혹 100번 양보세요. 의혹은 얼마든지 보도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언론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잘못했다는 게 드러나면 거기에 깔끔하게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것 또한 그게 언론의 자유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본인들이 보도한 만큼 사실 원래 진정한 피해 회복이라는 건 보도한 만큼 거기에 대해 해명을 하고 그로 인한 것도 배상을 해야 진정한 사실 원상 회복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사과 하나 딸랑 하는 걸로도
사실 지지자들이나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그 사과문 본인도 아니고 만들었던 PD 본인이 아니고 지금 제작진이 하는 그 사과에 저렇게까지 알러지틱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정말 아무도 설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취재 보도를 분리해야 된다. 오늘 생각났는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취재와 보도를 분리하는 취재 보도 분리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어요. 저는 보도량만큼 그만큼 사과도 동일한 최소 아니면은 뭐 50%라도 그렇게 1시간 동안 방송을 했으면 30분간 왜 우리는 이렇게 방송을 하였는가, 왜 우리는 이걸 검증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사과를 하는가를 적어도 절반 분량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제 취재 보도 분리 얘기하셨는데 이제 약간 뭐 웃자고 하신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보도하지 않을 거면 취재하지 않죠. 또 취재했다고 다 보도하는 건 아니죠. 게이트키핑을 하고 거기에서 이건 걸르고 이렇게 했을 때 반론도 보장하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보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의혹을 딱 세워놓고 그냥 거기에 다 짜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맨 뒤에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의혹 제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해놓고 논두렁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SBS가 그걸 맨 처음 보도했죠. 왜 보도했습니까? 그 소스가 어딥니까? 검찰이 흘린 거 아닙니까? 이번 일을 보면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재명 조폭 연루설 보도에 대한 SBS 노조의 적반하장식 반응을 접하니 2019년 9월 7일 SBS의 동양대 표창장 총장 직인 파일 발견 예언 보도가 다시 떠오른다. 어이가 없다. 얼마나 또 조국 대표는 당했습니까? 이 보도로 표창장권에 대한 모든 항변은 다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SBS의 보도 태도인데 그때 당시에 조국 대표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은 그걸 거예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자택 앞에 몰려들었던 기자들의 모습, 먹잇감 앞에서 낄낄거리고 있었다. 이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나와 가족에게 달려들어 질문을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했다.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때 저 짜장면이죠. 네. 그 오토바이 앞에 뭐 먹었어요? 막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걸 했던 것이 바로 저기가 SBS 기자죠. 지금 앵커하고 있습니다. 네, 메인으로 올라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앵커 되는 거예요. 아니, 저게 뭐가 중요해요? 뭐 먹는 게 찌개 먹었는지 짜장 먹었는지 짬뽕 먹었는지. 아, 저 때도 제가 한심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저게 중요한가요? 저게 그게 무슨 본질. 연예인 사생팬이에요? 그러니까. 연예부 기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정말 뭐 사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이 언론 보도나 이런 댓글들 때문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팬이 어느 순간 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저런 식으로 뭐 신변 잡기 혹은 그 사생활 캐기식의 보도나 이런 태도는 정말 칼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타까운 일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조폭 연루설 관련돼서는 다행히 이재명 당시 이제 지사가 잘 되고 극복해서 대통령이 돼서 망정이죠. 일반에 그냥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팬이 칼이 된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저는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근데 MBC, 그 김상중 앵커나 저 앵커가 된 기자분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저거의 제작을 주도했던 PD 그리고 저 정도의 규모의 그 보도를 하게 지원을 해준 경영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사실 오히려 표면으로 드러난 김상중 씨나 저 여기자만큼의 비판을 안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기에 대해 보여지는 표면에 대해 분노하는 것도 동의하지만 실제 그 본질적으로 저 나쁜 일을 꾸몄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발본색원해갖고 그 사람들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우용 교수가 묻는 거예요. 내란 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했는데 왜 SBS만 쏙 빠졌냐? KBS는 이미 짬짬이 해가지고 그거 저 개헌방송 틀고 그다음에 MBC 단전 단수하고 SBS는 살려줘. 왜? 우리 편이니까. 그런 것을 노조는 봐야죠. 참 그런 면에서 보면은 SBS가 굉장히 권력지향적 방송인데 이재명 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뭐 그런 면은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떠한 외압도 SBS에 발현하고 있지 않구나. 과거 보면요, 윤석열 정권 때도 SBS 방송국 직원들이 굉장히 윤석열 정권에 설설 기는 저자세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마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어떤 따로 외압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그런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모두 관련해서 왜 8년 전에 있었던 이 사항이 다시 대통령이 얘기해야 됐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방송은요, 한번 나가면 그만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조폭이다. 아수라 영화의 뭐 소재가 된 시장이다. 안남시장이다. 그리고 지금도 조폭과 교류하고 있다. 그 수백 가지 의혹에 사로잡혀서 가족들까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결국은 조작된 돈다발 사장까지 들고 뒤흔들어서 최종 장영하 변호사가 유죄 판결까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 고통 이것을 좀 SBS 임직원들도 고려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수님 지금 살아있어서 망정이지 죽었어 봐야 억울해서 구천에서 맴돌지요. 국민의 시대님 큰 그림 뒤에는 항상 골방 능그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전에 앞서서 이 내용을 그래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에 대선이었어요. 예. 그런데 장영하는 아까 그 돈다발 박철민 그러니까 국제 마피아 조직의 대원이었다고 본인이 주장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2017년도에 쫓겨난 사람이라고 또 내용이 이제 취재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한테 20억 원을 줬다라는 것을 장영하가 박철민을 마치 공익제보자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국감에서 김용판 의원이 이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거 마치 공식화된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2018년 7월 달에 나옵니다. 권력과 조폭, 마피아, 살인사건 이런 방송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이걸 기획했다라고 그 박철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방송이 뭐냐면 파타야 살인사건 국제마피아 조직과 연관됐다라는 거고 그 국제마피아 조직이 이재명이 그때 당시에 이제 변호사로서 변호를 했다. 이름을 올렸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코마 트레이드라고 해서 주차장 무인기 설치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재명이 그 이후에 성남시장 당시에 여기에 우수 중소기업상도 주고 성남의 공영주차장 수주도 해줬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마치 진짜 국제 마피아 조직과 이재명이 뭔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 아래 방송을 했어요. 이걸 보고 박철민이 기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김영진이라고 그때 진짜 그 파타야 국제 마피아 조직 그 사람이 김영진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행동대장이에요. 이 사람이 제보한 봉지욱 기자한테 제보한 내용이 뭐냐면 2018년도 4월에 그러니까 그 알이 방송하는 건 7월이에요. 4월에 이재명 불면 살인을 상해치사로 해주겠다. 이렇게 이재명을 불면 그랬다고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봉지욱 기자한테. 그럼 제가 들은 내용은 뭐냐면 2018년 그 알 방송이 7월인데 그 전 한두 달 전에 기자들을 검사 측에서 그러니까 그 조폭 관련 보도를 쓴 기자들을 모았대요. 그룹 모았는데 그중에 한 그룹이 제가 오늘 아침 취재를 한 겁니다. 성남 쪽 조폭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을 접촉을 했는데 시기가 2018년도 그 알 방송이 7월 방송하기 한두 달 전이고요. 검사 2인, 검사 누구냐면 그때 당시 범죄정보 정책과실 부부장 검사, 또 한 명은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는 대검 공보관실, 대변인실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그렇게 4명이서 만났다고 합니다. 기자 2명, 검사 2명에서 4명이서 만났다고 합니다. 기자들에게 조폭 얘기를 검사들이 계속 물어요. 그러고 나서 검사들이 이제 썰을 다시 풉니다. 정치 권력에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재명도 그렇게 관계 없겠느냐. 그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기자들은 이 부분을 떠났는데 기자들끼리 검사들이 왜 이렇게 그룹 기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뒤로 한두 달 뒤에 7월 달에 그 알 방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파장이 지금까지 오는 거고 지난 2022년도 이재명 대통령이 0.73%로 낙선했던 결과를 받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검의 2명의 검사가 기자 당시에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기자 2명을 불러서 조폭과 이재명 당시 후보, 당시 성남시장이죠.
네. 당시 성남시장과의 관계를 은연중에 흘렸고 그걸 받아서 그럼 SBS가 보도를 했고 그걸 보고 박철민이 관련해서 20억 돈다발이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자백을 시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검사들이 이 두 명이지만 부른 게 아니고 이런 그룹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룹이 많았다. 그들은. 근데 저는 그 그룹 중에 한 그룹과 오늘 아침 이제 그 취재가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자, 그 당시 사실관계는 예, 예. 이제 사실관계대로 예. 확인을 해야지만 오늘 이제 봉지욱 기자의 저 내용은 이거예요. SBS가 어저께 이제 노조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 탄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내세웠던 논리 중에 하나가 2018년도 사건과 2021년도에 박철민이 이야기했던 20억 돈다발은 아무 관계가 없는 맞습니다. 것인데 왜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논리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100%다 거짓이다, 허위다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재판 기록을 너희들이 보면 결국 박철민이 20억짜리 돈다발 가지고 온 것은 2018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아 이거 기획하면 되겠다. 그럼 누가 이걸 기획하도록 했느냐? 국힘 쪽에서 제안을 했다. 그런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엮어보자라고 누군가의 조작 날조를 시작했고 그것을 박철민이 받아들였다. 라고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SBS가 했던 것은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SBS 노조에서 성명을 내야 될 거예요. 그게 아무 관계 없다면서 너희들이. 근데 박철민이가 재판을 하고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너희들 거 보고 이렇게 20억을 연결했다라고 하는데도 SBS는 언론 탄압 운운할 거냐? 너희들은 자유만 외치고 책임은 없느냐? 예. 그걸로 인해서 0.73%가 몇 표 차인지 아십니까? 20만 표 조금 넘어요. 24만 7천 표쯤 됐는데 이 표 차이가 나서 대선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돈다발 그거 뭐 얼마나 그 악의적으로 선전했어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김혜경 여사가 법과선거 있죠. 법과선거에 대해서도 KBS가 대선 열흘 전에 쓰기 시작해요. 예.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KBS 사장이 있었어요. 김여철이라고. 근데 대선 열흘 전에 법과 7만 8천으로 불법적으로 썼다고 김혜경이 배우자도 부도덕하고 자 원래 이재명 후보는 더 부도덕 했던 사람으로 인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도층이 어떻게 했겠냐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1,700만 표, 1,800만 표까지 표가 갔는데 불과 24만 표, 0.73% 차이 정도라고 하면 이 포인트가 과연 대선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이재명 떨어뜨린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SBS 노조 생각해봐라.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주장하죠. 정치평론가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그러면 대선판을 바꾼 인간들이 그것도 허위 조작 날조된 거 가지고 써먹고는 무슨 지금 언론 자유라고 큰 소리 쳐요. 그 자유가 무슨 언론 자유, 책임도 안 되는 언론 자유, 언론 운동을 누가 했는데 그 사람이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언론 운동을 했습니까? 따져보면 얼토당토 안 하는 주장이다. 당장 빨리 SBS 노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실직고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7월에 그 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 지금 장영하 판결문이 문제다라고 이것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장영하 1심 무죄 판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방송 보고 나 이거 지금 그 김철민은 박철민은 공익제 부자를 만들어줬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판결문 무죄 판결문에 사실이 아닐지라도 장영하 변호사는 그걸 사실로 인식했어. 그러니까 당신은 무죄야. 그러니까 그 방송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그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검찰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그래서 아니 이런 말이 아까 나옵니다. 대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반드시 이런 악의적 보도, 흉기와 같은 보도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어떻게 반영이 되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국힘 쪽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경원 의원 뭐 드럼통 안에 들어가는 이런 퍼포먼스들하고 연결이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측면은 제가 당시 대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또 비서실에 있었던 그 경험, 현장에서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보도가 나오면은 즉각적인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괴벨스적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이것을 반발 보도를 하면 또 받아주냐?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또 이것이 그 이 합리적인 어떤 반발 내용을 담은 것들이 또 퍼지기에는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내부가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부가 진짜 내부에서는 정말 이게 맞아?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쓸데없는 논란도 발생하는 것이고 또 당내가 완전히 단합되거나 통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의 이완 효과를 강하게 주게 되는 어떤 이러한 선거는 결국 기세이기 때문에 이 기세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악 영향을 가져고 온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이런 흉기와 같은 보도는
우리가 진짜 사회적으로 어떻게 걸러야 될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당연히 고민해야 됩니다. 예, SBS 그할 노조 관련해서 또 이 언론 탄압이라고 지금 설명을 냈는데 이 관련해서 또 다른 사과가 나올 것인가 뭐 요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실을 보도하고 알려야 할 언론이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그 칼날은 한 정치인을 향하여 삶을 난도질했습니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국민의 눈을 가렸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작 방송, 이제는 그 추악한 배우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마땅합니다. 8년이라는 고통의 시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들이 뒤늦게 내놓은 사과 한마디, 이 한마디로 모든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왜곡된 보도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언론 권력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가짜 뉴스가 정의의 탈을 쓰고 활개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 같이 근본적인 언론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의 힘으로 조작의 시대를 끝장냅시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